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오늘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했던 집합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대행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예.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했던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라는 이런 지금 모임이 많은 특수 시기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은 같고요. 또 요즘 이제 감염들이 그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족, 뭐 지인,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적 만남을 줄이면서 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자 그런 취지는 같은데요. 예. 서울시가 조금 더 강력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부 조치를 자세히 보시면 정부는 식당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그 친목 모임을 실내로 막론하고 금지했고요. 또 정부 조치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강력 권고 차원이라면은 서울시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권고고 서울시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강제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식당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벌은 이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법에 따라서 그 사업주나 또 이용하신 분한테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사업주한테는 뭐 운영을 중단시키는 그런 행정 조치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처벌을 하려면 또 단속과 함께 해야 될 텐데요. 단속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이제 12월 초부터 이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에 연이어서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까지도 점검은 계속될 거고요. 5인 이상의 집합, 5인 이상의 지금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해 나갈 텐데요. 근데 이게 뭐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단속에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게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단속도 할 테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걸 보면 또 신고도 하고 할 텐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각 가정에서 만일 이 방역 수칙을 어긴다면 그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렇지만 또 시민들께서도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이번에 저희가 내린 조치를 잘 이해하시면 가정에서도 좀 모임들을 자제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네. 그 문제는 이게 처음에 5인 이상 금지라고 기사가 뜨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5인으로 봐야 되느냐, 뭐 식구들은 괜찮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적 모임의 기준은 뭐냐. 지금 보면 교회 예배는 20명까지는 또 그대로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교회 예배는 왜 또 허용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들이 많던데 일단 사적 모임의 기준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특히 연말에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뭐 동창회라든지 동호회, 송년회, 뭐 직장 회식, 예. 또 심지어는 뭐 돌잔치, 회갑 7주년 같은 그런 뭐 가족 간의 친목 모임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건 또 어떻게 되느냐 질문은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는 기업 활동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업무들은 이제 공적 모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회사 내에서도 만약에 그냥 뭐 휴게실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러 모이거나 다른 모임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되는 조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적 모임 또 집 밖에서 모임도 당연히 금지인데 그 같은 가정 주민등록 기준상 5인 6인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부상 거주지가 같다면은 5인 이상 같은 거고요. 뭐 함께 같은 공간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떨어지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함께 살지 않는 가족들과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좀 애매하시면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모임이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련된 문자가 좀 오는데요. 네네. 9072님께서 5명 이상이 식당에 가서 거리두기 지키면서 예를 들면 3명, 2명 이렇게 네네. 앉으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건 위반이고요. 그건 뭐 약간 편법을 쓰시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이 엄중한 상황에 이런 조치까지 하는 취지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우리 시민들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좀 같이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1님께서 꼼수 영업도 문제입니다. 문 잠그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도 뭐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2, 3일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경찰하고 한번 단속을 해서 그런 업소들을 이제 많이 여러 군데 찾아내서 좀 조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분들이 스스로 이용을 안 해주셔야지 업주들도 영업을 안 할 텐데 뭐 그런 일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분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 5인 이상 금지라 해서 더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요. 어떤 심정인지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코로나를 먼저 꺾어야지 저희들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뭐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합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또 나름 준비하는 게 있겠죠. 뭐 정부 지원 외에도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지원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뭐 준비되면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좀 발표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입니다. 맘카페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 긴급 돌봄도 해당 사항이 되느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많이 타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돌봄 보육은 정말 우리 필수적인 가정생활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사적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외에 또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방역수칙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3단계는 정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3단계로 갔을 때 저희들이 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해야 될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도록 지금 최대한 그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방역 당국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뭐 3단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다만 3단계보다 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3단계에서는 원래 10인 이상 모이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보다 훨씬 지금 강력한 카드를 조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카드로 좀 확산세를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어떻습니까? 뭐 서울과 경기가 계속 부족하다는 언론 기사가 떠서. 저희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 계속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은 계속 확보는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이제 이 60세 이상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증 환자 수가 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로도 지금 100개까지 이제 확보가 됐고요. 지금 오늘 현재는 92개가 사용 중이고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9개를 추가했고 또 12월 말까지 105개를 지금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뭐 매일 뭐 800명 뭐 많으면 1000명이 쏟아지니까 그 사이에 그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계속해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서울시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대학병원의 도움들을 받아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택에 격리 중인 환자 뭐 자택 대기하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도 나왔으니까요.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사실 서울에서 이제 2분이 그 병원 대기하시다가 자택에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 성모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이제 병상 대기 환자 의료 상담 시스템이라는 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병원하고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뭐 감염병 전문 의사라든지 또 호흡기 의사, 심지어는 이제 응급 또 과의 의사 선생님들 한 20분이 이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대기 중이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주시고요. 예. 만약에 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응급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부터 이제 앱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오늘 자정이죠. 그러니까 내일 자정일 수도 있고. 내일 0시부터. 예, 오늘에서 내일 넘어간 밤 12시에 시작되는 건데 그 끝나는 건 언제 끝이 납니까? 지금 1월 3일까지로 했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타겟은 크리스마스 연휴하고 또 연초 신년 연휴 요 기간 동안까지 해서 하여튼 열흘 정도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황 봐서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기간 동안에 다 집중해서 좀 해주시면은 그리고 성과가 나서 연장하는 일은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 계속해서 문자가 와서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4475님께서 대행님 그 실내 낚시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실내 낚시터는 지금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영역 금지 대상은 아닌데, 예.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5인 이상 같이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방역 수치장 저희들 시설에 대한 지금 제한은 있을 텐데, 그걸 좀 다 이런 시설마다 지금 기준이 달라서 제가 지금 정확히 바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240님께서 택시 기사인데요. 손님이 4명 타면 기사까지 5명인데 괜찮습니까?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안 되고 저기 3분까지만 타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까지 해서 4분이 저기 5분 되면 안 되고요. 예. 4분 합쳐서 4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3분만 태우셔야 됩니다. 그럼 뭐 같은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따로따로 타셔야겠네요. 동료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4분까지는 뭐 같이 저기 3분까지 같이 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 4분부터는 딱 2대씩 이렇게 2명씩.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서울 시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뭐 노력은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만큼 방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정말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도 늘고 사망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법은 단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멈추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시 정말 방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지, 친구와도 모임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밖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연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행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교통 상황 듣고 옵니다.